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딥식 AI에서 나온 MHC, Manifold Constrained Hyperconnections입니다. Residual Connection은 딥러닝의 조용한 히어로 같은 존재죠. ResNet이랑 트랜스포머에서는 각 레이어가 입력 위에 아주 작은 변화만 더해주고 원래 입력은 그대로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아이덴티티 경로 덕분에 우리가 아주 깊은 모델도 안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하이퍼 커넥션스가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밀어붙였습니다. 하나의 레지듀얼 스트림만 쓰는 대신 여러 개의 병렬 스트림으로 확장하고 이걸 어떻게 섞을지까지 같이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더 풍부한 토폴로지를 쓰면 특히 대형 언어 모델에서 성능이 꽤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스트림들을 마음껏 섞기 시작하는 순간 애초에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던 그 깔끔한 아이덴티티 매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이퍼 커넥션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데 스케일을 키우면 두 가지 큰 문제가 터집니다. 첫째, 레지듀얼 믹싱 매트릭스에 아무 제약이 없어요. 이런 행렬을 수십 개 레이어에 걸쳐 계속 곱해버리면 전체 매핑이 신호를 엄청 키우거나 반대로 확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대형 모델 학습에서 로스가 갑자기 튀거나 그레이디언트 놈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둘째, 리지주얼 스트림을 넓히는 건 시스템 레벨에서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리지주얼 데이터를 N배 더 많이 옮기고 저장해야 해서 메모리 접근량, GPU 메모리 사용량, 파이프라인 통신량이 전부 늘어나요. 정리하면 HC는 더 표현력이 높은 토폴로지를 주지만 그 대가로 수치적 안정성과 하드웨어 효율성을 같이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하이퍼 커넥션의 표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성공시킨 그 안정성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까? 우리는 여러 개의 레지듀얼 스트림과 풍부한 러너블 믹싱은 갖고 싶어요. 동시에 많은 레이어를 거친 전체 매핑이 잘 컨디션된 아이덴티티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즉, 포워드든 백워드든 신호가 폭발하거나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대형 언어 모델을 생각하면 어떤 해법이든 하드웨어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메모리 대역폭, GPU 메모리, 파이프라인 병렬화 같은 것들이요. Manifold Constrained Hyperconnections, 줄여서 MHC는 Residual Mixing의 기하학적인 제약을 걸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Residual Mixing Matrix을 아무렇게나 두는 대신 MHC는 이걸 특정 manifold 위로 투영해요. 바로 doubly stochastic matrix들의 집합, 일명 Birkhoff polytope입니다. 이런 행렬은 원소가 전부 0 이상이고 각 행과 각 열의 합이 모두 1이 되죠. 직관적으로 보면 residual stream들에 대한 permutation들의 convex combination처럼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HC는 각 레이어마다 학습된 행렬을 Synchron-Knopp 알고리즘으로 이 manifold 위로 투영합니다. 동시에 residual stream을 읽고 쓰는 pre-mapping과 post-mapping에는 non-negative 제약을 걸어서 서로 신호를 파괴적으로 상쇄시키지 않도록 막습니다. Doubly stochastic matrix를 고른 건 그냥 느낌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선택 덕분에 꽤 강력한 보장을 여러 개 얻어요. 모든 행과 열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이 행렬을 적용해도 스트림 전체의 평균값은 보존됩니다. 이건 이산적인 버전의 시그널 에너지 보존이라고 볼 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doubly stochastic matrix의 spectral 놈은 최대 1이라서 벡터의 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집합이 곱셈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각 레이어의 레시듀얼 매트릭스가 모두 더블리 스토캐스틱이면 여러 레이어를 곱한 결과도 여전히 더블리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래서 깊이가 깊어져도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렬은 퍼뮤테이션들의 콘벡스 콤비네이션이라서 스트림 사이 정보를 섞되 아주 통제되고 잘 비헤이브된 방식으로 섞는 셈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MHC는 하이퍼 커넥션즈의 전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각 레이어마다 N개의 리지듀얼 스트림 상태가 있고 MHC는 이걸 하나의 벡터로 평탄화해서 매핑이 전체 컨텍스트에 의존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 리니어 프로젝션에 런드 바이어스, 그리고 작은 게이팅 스케일러들을 써서 프리, 포스트, 리지듀얼 매핑의 원시 형태, 즉 제약 없는 버전을 만듭니다. 프리랑 포스트 매핑에는 시그모이드를 걸어서 넌 네거티브를 보장하고 포스트 쪽에는 간단한 스케일링을 한 번 더 해줘요. 리지듀얼 믹싱 매트릭스 쪽은 이 로우 매트릭스를 싱컨넛 절차에 넣습니다. 먼저 엑스포넨시어트로 원소를 전부 양수로 만든 다음 각 행과 열의 합이 1이 될 때까지 행과 열을 번갈아가며 정교화하죠.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면 근사적인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게 실제 리지듀얼 업데이트에 쓰입니다.
수학적인 렉이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오버헤드예요. 일반 트랜스포머에서는 각 리지듀얼 커넥션이 토큰당 C 차원짜리 벡터 하나만 읽고 쓰면 됩니다. 하이퍼 커넥션스는 이걸 n개의 스트림으로 늘리고 프리, 포스트, 리지듀얼 매핑 각각이 추가로 데이터를 읽고 쓰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토큰당 메모리 접근량이 대략 익스펜션 레이트 n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요즘 가속기들은 보통 순수 플롭스보다 메모리 대역폭이 병목이기 때문에 이 추가 I/O가 학습 속도를 눈에 띄게 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 이런 매핑들의 중간 액티베이션도 100%를 위해 저장해야 해서 GPU 메모리 사용량과 파이프라인 통신량이 또 늘어납니다. HC를 LLM 스케일에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저자들은 로우 레벨 최적화에 엄청 공을 들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건드리는 연산들을 하나의 커널로 합쳐버려요. 예를 들어 RMS 놈, 리니어 프로젝션, 게이팅을 합쳐서 히든 스테이트를 한 번만 로드하고 한 번만 처리하고 한 번만 저장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또 믹스드 프리신을 써서 빠른 텐서 콜을 최대한 활용하되 민감한 누적 연산은 더 높은 정밀도로 유지해서 수치적 안전성을 챙깁니다. 싱콘크노 반복은 전용 커널로 구현하고 백워드에서도 중간 상태를 저장하지 않고 온 칩에서 재계산하도록 커스텀 백워드를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포스트와 레지듀얼 매핑을 적용하는 연산을 레지듀얼 머지랑 같이 퓨즈해서 토큰당 메모리 리드라이트 횟수를 줄입니다. 커널을 이렇게 잘 퓨즈해도 레지듀얼 스트림을 넓혀놓은 상태에서 중간 결과를 전부 저장하면 메모리가 터질 수 있습니다. MHC는 선택적 재계산으로 이걸 해결해요. 모든 MHC 액티베이션을 다 들고 있는 대신 연속된 여러 레이어 블록의 입력만 저장해두고 백워드 때 MHC 부분만 다시 계산하고 무거운 레이어 함수는 건너뛰는 식입니다. 레지던트 메모리와 트랜지언트 메모리 사이를 균형 맞추는 최적 블록 크기에 대한 간단한 해석적 공식도 제시하고 실제로 이게 파이프라인 스테이지 경계랑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거기에 더해 듀얼 파이프라인 스케줄을 확장해서 특히 MLP 레이어에서 MHC 연산을 하이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으로 돌리고 스테이지 간 통신과 겹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GPU를 계속 바쁘게 유지하면서 엑스펜션 레이트가 4일 때도 전체 월클럭 오버헤드를 약 6.7% 정도로만 억제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270억 파라미터짜리 MOE 모델에서 보면 하이퍼 커넥션스만 썼을 때는 학습이 꽤 불안정해집니다. 로스 커브에 갑자기 스파이크가 튀어나오고 그레이디언트 놈도 베이스라인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크게 출렁여요. 여기서 MHC로 바꾸면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학습 다이나믹스는 베이스라인만큼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최종 성능은 더 좋아요. 메인 실험에서 MHC 모델의 최종 트레이닝 로스가 베이스라인보다 약 0.021 정도 더 낮게 끝납니다. 그레이디언트 놈도 좁고 잘 통제된 범위 안에 머무는데 이게 바로 논익스펜시브 레지듀얼 매핑을 강제로 만족시키는 설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죠.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MHC가 실제 다운스트림의 태스크에서 도움이 되느냐? 저자들은 270억짜리 모델을 BBH, 드롭, GSM-AK, MES, MMLU, 헬라스웩, 파이과, 트리비아 QA까지 총 8개 벤치마크에서 평가합니다. 하이퍼 커넥션스만 써도 대부분에서 베이스라인보다 좋아져요. MHC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베이스라인은 꾸준히 이기고 보통 HC보다도 살짝씩 더 좋습니다. 특히 BBH, 그룹처럼 리즈닝이 중요한 벤치마크에서 MHC가 HC 대비 몇 %포인트 정도 추가 이득을 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이 더 안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태스크 성능도 같이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테스트는 스케일링 로 관점에서 MHC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저자들은 30억, 90억, 270억 파라미터 모델을 컴퓨트 옵티멀 데이터 크기로 학습시키고 MHC와 베이스라인을 비교합니다. 이 범위 전반에 걸쳐 MHC는 꾸준히 로스 이득을 유지하고 컴퓨트가 늘어날수록 그 격차가 살짝 줄어들 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또 30억짜리 모델 하나를 고정된 1조 토큰 코퍼스에서 아주 긴 학습 동안 추적해보면 토큰 스케일링 커브에서도 MHC의 이점이 학습 내내 유지되고 특정 시점에서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더 큰 스케일 실험까지 합쳐보면 이런 매니폴드 컨스트레인드 설계가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이 커져도 매끄럽게 스케일링 된다는 시그널을 줍니다. 세 가지 리지듀얼 패러다임을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기본 리지듀얼 커넥션은 그냥 레이어 출력을 입력에 더해주는 구조라 아주 깔끔한 아이덴티티 경로를 그대로 보존하죠. 하이퍼 커넥션스는 이걸 여러 개의 리지듀얼 스트림으로 확장하고 러너블 프리, 포스트, 리지듀얼 매핑을 붙여서 토폴로지를 엄청 풍부하게 만듭니다.
대신 아이덴티티 구조는 잃어버리죠. 매니폴드 컨스트레인드 하이퍼 커넥션스는 멀티스트림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리지주얼 믹싱을 안정적인 매니폴드 위로 투영합니다. 덕분에 깊이에 걸쳐 아이덴티티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도 더 풍부한 연결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말 그대로 두세 개의 장점을 합친 셈이 됩니다. 저자들은 리지주얼 스트림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더 깊게 파고듭니다. 리지주얼 매핑이 신호를 얼마나 증폭하는지 단일 레이어 기준이랑 여러 레이어 매핑을 곱했을 때 기준 둘 다 측정해요. 하이퍼 커넥션에서는 컴포지트 게인이 3000 정도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폭발 징후입니다. MHC에서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단일 레이어 게인은 거의 1 근처에 머무는데 이건 거의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에서 기대하는 수준이죠. 깊이를 따라 곱한 컴포지트 게인도 대략 1.6 아래에 머무릅니다. 학습된 행렬을 시각화해보면 이 차이가 더 뚜렷해요. HC는 여러 원소에서 크고 구조 없는 게인이 많이 보이는 반면 MHC는 더 균형 잡히고 통제된 믹싱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건 매니폴드 제약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제약도 많고 커널도 복잡해 보이지만 저자들은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익스펜션 레이트가 4일 때 MHC는 베이스라인 대비 학습 시간을 약 6.7% 정도만 늘립니다. 작은 매핑 매트릭스들 때문에 생기는 추가 애틀로프는 사실상 무시해도 될 수준이고 진짜 비용은 메모리 트래픽과 통신이에요. 커널을 공격적으로 퓨스하고 저장 대신 재계산을 택하고 MHC 연산을 파이프라인 통신과 겹치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 오버헤드를 잘 눌러둡니다. 특히 구현이 최신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스 아키텍처 안에 통합되어 있어서 이 접근법이 지금 쓰이는 대형 언어 모델 학습 세팅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매니폴드를 하나만 다룹니다. 리지주얼 믹싱을 위한 더블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는 선택이죠. 이 선택은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싱컨 크넙 알고리즘도 정해진 횟수 안에서 근사적인 프로젝션만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연산량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생겨요. 시스템 측면에서도 많은 최적화가 특정 하드웨어와 파이프라인 구성에 맞춰져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는 다시 튜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아이디어는 꽤 일반적이에요. 리지주얼 커넥티비티를 하나의 기하학적 객체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안정성 속성을 담고 있는 매니폴드 위로 제약을 거는 겁니다. 이 관점은 다른 매니폴드를 탐색하거나 언어 모델을 넘어서 다른 도메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작업은 매크로 아키텍처, 그러니까 레이어 사이 정보 흐름의 토폴로지가 모델 설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매버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이퍼 커넥션은 레지듀얼 스트림을 넓히고 풍부하게 만들면 성능을 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동시에 제약 없는 토폴로지가 학습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드러냈죠. 매니폴드 컨스트레인드 하이퍼 커넥션은 레지듀얼 매핑에 기하학적 프라이어를 씌워서 멀티스트림 연결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덴티티 같은 행동을 되살립니다. 그 결과 대규모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컴퓨트와 데이터가 커져도 잘 스케일링되고 다운스트림 성능까지 올려주는 모델 계열이 나옵니다. 시스템 오버헤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레지듀얼 커넥션을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음 세대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